오늘 속보 들어온 게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오전에 회의 가졌는데 뭐 예상은 했지만 조기 활동 종료 선언했네요. 예.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했고요. 공식적인 일정을 이제 이번 회의로 마치고 월요일에 혁신위의 마지막 안을 최고위원회에 올리고 백서 만들고 그리고 끝내겠다라는 건데 요거를 네. 이제 표현을 이제 활동 종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기 해산 뭐 이게 약간 어감이 조금씩 다른데 해산 쪽으로는 쓰지 않아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해산을 하면 해체하면은 뭔가 이게 망해가지고 뭐 비대위로 막 가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 끝냈으니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종료를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24일까지가 기한이지만 좀 땡겨서 종료하겠다. 이런 그렇죠. 의미를 담은 거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면 좀 더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50% 성공했다. 네네. 그래서 뭐 요거의 맥락은 어쨌든 김기현 대표랑 회동하고 그래서 여러 혁신 의지를 믿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돼서 연장선상인 것 같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오찬도와 지도부가 오찬도하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부산에 같이 당 지도부가 가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윤심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거에 실린 거 아니냐라고 좀 해석이 되면서 인요한 혁신위가 조금 많이 힘이 빠졌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속보로 갑자기 이게 떴습니다. 속보로. 속보로. 네. 좀 재밌었는데 김기현 대표한테 감사드린다. 정치의 험난함을 알 기회를 줬다. 정치의 험담하는 예. 험담함. 아, 이게 쉽지 않는 일이구나.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이거를 보면서 뭐 사견이긴 하지만은 육두문자 빼고 할 얘기 다 했구나. 약간 이 XX야라는 거를 말에 안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감사한다. 험담함을 알 기회를 줬다. 아. 근데 어제 사실 이제 갈등 봉합 이제 어떻게 보면 파국은 맞겠다. 갈등을 봉합하는 느낌을 주는 짧은 회동을 어제 가졌잖아요. 예. 사실 뭐 분위기는 좀 냉랭하더라고요. 표정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인요한 위원장이 굉장히 유쾌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저도 네. 잠깐 만나봤는데 막 빵빵 터집니다. 몇 마디만 해도. 그런데 냉랭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굳어 있는 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이제 그러니까 2분 공개, 15분 비공개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라고 인요한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고 인요한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중앙일보 보도 보면은 많이 배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맥락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배웠다. 아, 뭘 배웠을까?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뭐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사안이 아닌 것들이 지금 혁신위에서 올라온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용 못해서 좀 미안하다 이해해주길 바란다 뭐 이런 기존의 입장을 좀 되풀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되고 어제 이제 여당 지도부 장관 대기업 총수와 함께 부산 찾았잖아요. 요것도 좀 눈길을 끌었어요. 김기현 대표도 이 자리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눈에 띄었던 거는 김기현 대표, 뭐 김석기 최고위원, 뭐 장해찬 최고위원, 뭐 이런 등등등이 이제 많이 갔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눈에 띄었던 게 기업인들이 대구 갔어요. 그래서 부산 민심을 달래려고 총출동했다라는 거고 최근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은, 엑스포 전까지, 엑스포 유치 전까지는 대구 경북보다 부산이 더 높게 나오는 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울경이 그런 정도로 약간은 이 엑스포에 대해서 좀 희망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총선에 조금 이게 지금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서병수, 장제원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들도 참석을 했고요. 네.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이관섭 정책실장 그리고 뭐 기재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뭐 산자부 장관 거의 총출동했다. 정부 여당이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수석 부회장 이분은 이제 대한상의 회장이니까 네. 또 이제 지난번 엑스포 최재원 그죠? 죄송합니다. 네. 최재원이네요. 네. 수석 부회장이 예.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이었고 그렇죠. 네. 이제
뭐죠 엑스포 유치에 굉장히 힘을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네.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굉장히 뭐 다 총출동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산의 깡통시장에서 떡볶이 타임을 가졌는데요. 화제가 된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익살스러운 표정의 사진인데 이게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네. 제목은 친구가 찍은 실시간 이재용 사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올려왔는데 이 회장이 이제 그 카메라를 보면서 오른손 검지를 입에 대고 웃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약간 이런 모습이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반응이 뭐 잘생겼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이제 해석들이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오기 싫은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까지 이렇게 다 동원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선거용으로 보이는데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부산 경제 살리기 이게 지금 기업 뭐 정부 관계자들이나 여당 관계자들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거 가가지고 지금 떡볶이 먹는 게 나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이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을 했어요. 이제 검사 출신이 방송통신위원장 되는 건 사상 처음이고 예. 또 아무래도 권익위원장 맡은지 뭐 한 5개월 정도의 자리를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돌려막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7명의 방통위원장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한국갤럽 회장이라서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있었고 뭐 이동관 같은 경우에도 뭐 기자 출신이고 뭐 홍보수석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정치인도 있었는데 뭐 홍보수석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호성 성균관대 교수 같은 경우는 아예 전공이 네. 뭐 그거죠. 그리고 방통위원회 전신 방통위원회 이제 부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뭐 직전에 있었던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방문진 이사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민언련이라는 이제 언론 관련 시민단체의 어떤 활동도 대표로서 법조인이라고 해도 방송이나 통신 관련 일을 이제 연관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방송 아니면 통신과 관련된 일을 했던 분들이 다 했는데 김홍일 이 신임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미혹해서 혹시 언론 수사를 열심히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아무런 접점이 없으니까 이게 좀 논란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래서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거를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냐면은 잠시 죄송합니다.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검사들을 이렇게 계속 중용하는 게 이게 맞냐. 뭐 이렇게 해서 좀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국민권익위원 그러니까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도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하마평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제 국민권익위원장 지명 당시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다.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7월에 임명이 돼서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왔으니까 그러면 권익위는 안 중요한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어쨌든 지금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이런 중론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애시당초 김홍일을 조금 염두에 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동관 전부터. 그 정권의 제가 관계자로부터 얘기가 들었는데 워낙 신임하는 사람이라서 김홍일 이 검사를 방통위원장에 이게 조금 염두에 뒀다 정권 초기부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 맡아달라 이런 식으로 조금 일이 흘러왔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홍표 원내대표가 이제 검찰 수사하듯이 방통위를 좌지우지하며 방송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일단 경력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특히 이동관 체제로 망가진 방통위의 위상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5개월 동안 김홍일 위원장은 정부가 고른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역할을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방통위가 이제 KBS 이사하고 이제 MBC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KBS 이사회 이사 그리고 박문진 이사 관련해서 이제 교체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네. 감사도 벌이고 했는데, 근데 이게 최초에 시작이 된 게 권익위에서 이 사건을 방통위에 이첩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권익위원장이 이제 김홍일 위원장이었으니 본인이 이제 이첩하고 잽싸게 옮겨가지고 이게 약간 배구 같으면은 이렇게 토스하고 본인이 옮겨가지고 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네. 이제 검사 출신인 거를 보고 이제 검사 하나회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을 해서 인사청문회가 좀 험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KBS, ETV, MBC, SBS 그리고 지역 MBC 등 지역 민방 86곳에 대한 제어가 심사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네. 연말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워둘 수 없다라는 게 또 하루도 비워둘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네. 하필 그게 이제 또 뭐 검사라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뭐 고사하니까 직접 전화해서 설득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근데 과거 이력도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윤석열이 대검에서 중수 이과장 했을 때 그게 이제 부산 저축은행 사건 예전에 수사했을 때 네. 그거잖아요. 그 논란이 됐던 봐주기 수사. 근데 그때 당시에 중수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분이 충남대 출신이에요. 충남대. 예,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고 충남대 출신인데 이제 본인이 공부는 더 잘했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이제 충남대를 갔으니까 사실은 그때 과거에 또 특히 이제 분위기로 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거죠. 왜냐면 거의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나 서울대들이 진짜 옛날에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하고 뭐 본인이 이제 그 학교도 늦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동생들 학비를 마련하느라고 아이고.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미담들이 상당히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포장하기도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든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방통위원장 카드로 써버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금 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저는 언론 플레이라고 봤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는 석박지, 하나는 백종원. 백조.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박지만 보면은, 그러니까 설렁탕집만 보면은 석박지가 뭐냐면은 그 큰 깍두기라고 보시면 그쵸. 돼요. 네. 이게 그래서 보통 가위로 자르잖아요. 저희가. 가위로 잘라서 먹는 그 설렁탕집에 있는 거. 그래서 여기만 김홍일만 보면은 설렁탕집에 석박지가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가 TV조선 단독 보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어렸을 때 백종원 과외를 했다. 5살 때라고 합니다. 백종원 씨가. 5살 때. 예. 뭐 어쨌든 그게 그래서 얼마나 포장할 게 없으면은 지금 석박지와 백종원으로 이렇게 뭐 커버를 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뭐 추가 외교 안보 라인 중심으로 추가 개각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예. 주에 해외 일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일, 13일이 이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있고요. 그래서 11일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경제 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방통위원장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라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여기를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국정원장에는 현재 국가안보실장인 조태용 실장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인사가 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로 좀 군 검찰이 자신을 이제 항명 및 상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재판의 첫 공판일이라서 출석을 했더라고요. 예, 오늘 오전 용산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에게 적용한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외압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항명죄만 따로 떼놓고 어떻게 이거를 볼 수가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 최상병의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진상 규명하는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항명을 하는 뭐 항명이라고 본인은 인정 안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떼놓고 재판하는 거는 결론 내는 건 맞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와 경찰의 조사 이후에 민간 검찰의 수사 등이 다 유기적으로 종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분을 빼기 위해서 외압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예. 이분이 수중수색하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생긴 일이다. 이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제 요 진술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오늘 박정훈 대령 군사재판이 열리기 전에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진술서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요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본인이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까지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의 작전 통제권은 육군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작전 통제 부대장인 육군 54단장이나 현장 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음도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의 박모 중앙수사대장과 최모 수사지도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냐라는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공통된 진술도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좀 엇갈리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작전 통제권이 육군에 있었던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시는 다 임성근 사단장한테 받고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건 카톡으로 다 확인이 카톡으로 됐거든요. 나와 있죠. 사실 예.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도 있었고.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이거를 이제 임성근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냐,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반발하면서 밤샘 시위 벌였더라고요. 네, 어젯밤 용상 전쟁기념관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밤샘 시위에 들어갔는데요. 11일에 전 회원의 대상으로 총파업 투쟁 찬반 설문조사도 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걸기 대회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조금 이견이 커가지고 조금 뭐 좁혀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회의도 했는데 그러니까 회의가 끝까지 진행은 됐지만은 아무런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협은 일단은 의사수 증원보다는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 이런 기존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원인 중으로 하나가 지목됐는데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좀 동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는 13일에 다시 만나가지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의사수 증원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사실 의료정책연구원 원장 글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소아과 오픈런 현상, 요즘에 소아과 대기 너무 많고 이러는 현상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 즐기기 위해서 시작 시간부터 오는 거다. 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맘카페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예, 그러니까 좀 내용을 소개드리면은 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최근에 의협의 개간지죠. 의료 정책 포럼에 제목을 필수 의료 위기와 의대 정원 이렇게 주제로 실론을 올렸는데 의대 정원은 이제 늘리는 거 반대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네. 소아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게 아침 새벽부터 이제 소아과에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가가지고 여기가 대기가 너무 길다.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가 줄면서 의원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 근본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젊은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진료가 마음에 안 들면은 맘카페에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졌고 직장인 엄마들이 늘면서 아침 시간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논란이 된 건데 젊은 엄마들이 덜어 일찍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 소아과는 오픈 때만 런이지 낮 시간에는 스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악의적인 발언 같아요. 진짜 현실을 모르고 진짜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애들이 밤에 열이 오르고 예. 약이 없거나 애 상태가 이제 그러면 응급실 가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소아과 진료 시간 맞춰서 애들 업고 막 안고 막 보채는 애들 안고 거기 병원 의자에 쪼그려서 다 기다리는 엄마들인데 그거를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서 아침에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너무 현실도 그렇고 너무 좀 이거 혐오 발언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좀. 네. 우리 진행자께서 많이 분노하셨나요?
저도 애가 어려가지고 네. 소아과 데리고 많이 다녀봤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브런치 같은 소리를 합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대기가 너무 길어요. 진짜 맞아요. 소아과가 네. 없고 저는 소아과 의사들의 어려움도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왜냐하면 10분 네. 진짜 이해를 하는 게 왜냐하면은 애를 달래야 돼요. 애가 공포에 질린 애들도 많으니까 그냥 일반 성인들보다도 시간도 더 많이 들고 뭐 사탕도 주고 막 달래고 막 이런 어떤 뭐 이렇게 감정 노동까지 사실 있는 것도 그럼요. 있고 그러니까 네. 수가도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의 책임을 이를테면은 이런 거 엄마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거고 안 그래도 뭐 의사들이 좀 이기적이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좀 거의 지금 불에 기름을 좀 끼얹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크한 매버릭님은 애를 안 키워봤어.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룰루님이 밤새 아픈 애들 마음 졸이는 부모 심정은 얘기를 하고 물프레님이 아픈 애 두고 무슨 뭔 브런치야 이러면서 분노를 좀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